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그 청구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님이신 이장균님을 만나 뵙고 같이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 자체는 일단 청구스라고 하는 제품 자체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구스라는 기업용 청구, 자동화 및 미수관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데브올 컴퍼니의 이장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구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청구스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그 대가를 받는 과정을 다 자동화해서 비즈니스의 가치를 지켜준다는 미션을 가지고 기업이 일한 가치를 시스템이 알아서 받아주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금 요청 청구부터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 그리고 AI를 통한 자동 입금 트래킹, 그리고 약속한 날까지 입금을 안 주면 시스템이 알아서 메일이나 알림톡을 보내주는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하는 B2B SaaS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프리랜서도 많이 하고 있고 미수금을 받는다는 문제 자체가 사실 좀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많은 미수 때문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소위 말하는 한마디로 난리를 피워야 받았던 적도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청구스는 대체 그런 미수금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저희 고객사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돈을 달라는 연락하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회사에서 돈 달라는 연락을 하는 건 본업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재무팀에서는 뭐 더좀 같은 솔루션을 써서 미수금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를 하지만 돈 달라는 연락을 직접 하는 거에 대한 업무는 또 아니고 또 세일즈 팀도 계약까지가 자기의 업무지 계약 이후에 이 돈이 잘 들어왔는지에 대한 업무는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세일즈와 재무가 서로 좀 미루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입금 요청에 대한 맞아요. 업무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누군가 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직접 해야 되는 누군가는 돈을 달라는 전화나 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거래처가 만약에 100개만 돼도 100번의 메일을 쓰거나 100번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업무적인 시간도 매우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슈는 안 하게 된다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해야 되니까 미루거나 누락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고객사들은 연락 안 오네? 그럼 안 줘도 되겠다.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30일이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일을 넘어가면은 이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서비스를 받은 직후는 그 서비스에 대한 효능감이 크게 살아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돈 달라고 하면은 그 제품 별로 효용도 없었는데 아니면 서비스 뭐 쓰긴 썼는데 그닥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꼭 돈 내야 되나? 이런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30일 기점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30일이 넘어가면은 이제부터 정말 못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어떤 데이터 때문에 30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30일이 넘어가면 장기 연체로 넘어갈 가능성, 그러니까 회수율이 50% 미만 떨어지는 기준이 되는 날짜거든요.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근데 30일 전에는 반복 고지만 잘해도 회수가 되게 잘 된다는 걸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존 고객사분들 중에 사실 이걸 직접 사람이 하니까 보통은 분기 결산 때 세금 계산서를 대조하면서 미수가 확 발견되거든요. 그럼 그땐 이미 한두 달이 지난 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 연체가 장기화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저희 제품은 결제 기한 다음 날에 메일이나 알림톡을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내요. 어차피 돈 낼 사람은 다 내고 대부분은 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까먹거나 그래서 망각하지 않게 계속 고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한 달을 넘어가는 연체를 확 줄일 수 있고 근데 망각하시던 분들이 한 달을 넘어가는 순간 악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단순히 연락이나 고지만으로 돈을 받기 힘들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 추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뭐 가압류를 건다든지 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추심을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슈가 고객과의 관계는 아예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고객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고객이 될 수 없는 내가 일을 하고 돈도 못 받고 고객도 잃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초반에 잘 고지를 해서 잘 입금만 받아도 고객도 이어가면서 우리의 현금 흐름도 잘 유지할 수 있고 미수도 해결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한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사람이 또 말하기도 애매한 게 돈 달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
정성적인 페인 포인트도 있고 네. 한마디로 한 달 정도가 넘어갔을 때 어쨌든 효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계속 연체가 되는 그런 페인 포인트도 있고 하는 네. 것들을 어쨌든 기계가 알아서 메시지를 보내주니까 네. 아 이거 보내야겠다라고 그냥 인식을 하게 되고 서로 감정도 안 상하고 고객도 지키는 어떤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청구서도 발송하고 계산서도 발행하고 여러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프로세스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프로세스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네. 고객과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청구랑 영수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청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세금계산서 발행을 먼저 하고 이제 그 세금계산서와 함께 입금 요청 청구를 보내고요. 그리고 연동된 계좌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저희가 입금 데이터를 끌고 와서 자동으로 청구권과 매칭을 시키거든요. 그거를 계속 크론으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네, 은행 API를 연동을 해서 끌고 오고 그래서 청구권과 이 입금권이 매칭시키는 건 AI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금이 되면 자동으로 청구권과 매칭을 해서 결제 완료가 됐다는 알림을 고객에게 보내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결제 기한까지 입금이 안 되면 이제 연체 알림이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영수 같은 경우는 먼저 입금 요청을 하고 입금이 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자동으로 하고요. 그럼 세금계산서와 결제 완료 알림을 같이 보내드리고 그 프로세스가 좀 다르고 그 외에도 현금 영수증 그리고 카드까지 그렇죠.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중간에 AI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금 알림이랑 매칭을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왜 AI가 거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 적요라는 거랑 청구권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계좌에 여러 입금 데이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입금 데이터가 어떤 청구에 대한 입금인지 매칭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입금 적요가 뭐 예를 들어 대보올 컴퍼니면은 주식회사 대보올 컴퍼니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길이가 잘려서 주식회사 대보올까지만 들어올 수도 있고 맞아요. 뭐 대보올 컴퍼니 주식회사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를 그 청구권에 대한 고객 데이터랑 매칭을 할 때 100%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동일성을 파악해서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AI가 좀 개입을 하는 부분이 그 영역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보니까 AI가 거기에서 개입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걸 도입하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연체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나요? 사실 이제 청구서 이전과 청구서 이후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한 달을 넘어가는 연체가 얼마나 줄었는가 거기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을 넘어간 연체가 평균적으로 약 80% 정도 감소한 것을 저희가 세 곳의 고객사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쨌든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왜 창업을 하시게 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요. 네, 사실 저는 부동산학과를 나와서 부동산 커리어를 쌓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에 딱 입사를 했을 때 신입교육 때 기획 팀장님이 너네가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너네 같은 애들이 회사에 제안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입사하고 한 1년이 안 됐을 때 그냥 업무 외적으로 막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회사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채택이 돼서 사내벤처를 하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사실 저는 사스가 뭔지도 몰랐고 노션도 몰랐고 뭐 슬랙 이런 것도 아예 모르던 그냥 전통적인 산업에 있었는데 이 사스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그 당시 다니던 회사의 비효율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자동화할 수 있고 수십 명이 거의 매일 반나절을 벌이는 그런 업무의 반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고 싶고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내벤처는 사실 규제 때문에 끝났고 사내벤처 이후에 다시 현업팀에 돌아가서 이 문제를 이제 이 분양관리의 비율을 풀어보고 싶다 해서 혼자 이제 기획을 하면서 개발자님들을 찾아다녔거든요. 콜드 메일도 보내고 커리어리나 이런 스타트업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개발자님들 만나 뵙다가 이제 제철님을 그 중에 만나게 됐고 제철님한테 콜드 DM 보내가지고 만나게 된 거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만나봤던 개발자 중에 일단 가장 개발을 잘 하실 것 같았고 그리고 사업적인 관심이나 그런 경험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 하고 싶다 해서 사실은 계속 연락을 이어가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본인만의 니즈 해소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보통 해외에 있는 AI 래퍼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레퍼런스가 있어서 저 모델을 우리가 같이 가져와야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청구씨는 특이하게도 약간 전자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네. 비슷한 해외 레퍼런스나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프레시북스라는 솔루션이 조금 유사성이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청구에 좀 포커싱이 된 솔루션인 반면에 저희는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제 미수를 줄이는 거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솔루션이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보이스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시북스 같은 솔루션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확장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확장이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제도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역 플러스 미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좀 더 확장된 느낌으로 청구스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스로 일단 기획을 했고 내보내고 있는데 주요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홈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기존 랜딩 페이지는 이게 업무 효율을 좀 더 포커싱해서 문구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계약을 한 고객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청구스를 통해서 가장 편해지는 게 돈 주세요라는 얘기를 직접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아마 너네가 세일즈를 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가장 큰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서 저희 현재는 이제 랜딩 페이지 문구를 결제해 주세요는 이제 시스템이 대신하게 하세요라는 문구로 지금 전면 수정을 했고 수정한 이후에 인바운드가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객분들이 많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랜딩 페이지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보통? 저희는 일단 아직까지는 광고비로 1원도 안 썼어요. 저희 아직 투자도 안 받았고 지금은 이 SEO를 통해서 제가 글로벌 컨텐츠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SEO를 통해서 하루에 한 1200분 정도가 사이트에 방문을 해주셔서 그 SEO 통해서 인바운드를 만들어내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돈을 내고 하는 마케팅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 SEO랑 좀 세일즈 위주로 좀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 있습니다. 세일즈가 예를 들면 인바운드로 올 텐데 그 인바운드로 오는 건들은 그럼 보통 미팅을 거치고 진행이 되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프로덕트 자체를 등록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팅을 한번 거치는 경우가 한 80~90% 정도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연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제품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무료로 테스트를 해보시도록 기간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저희가 이제 유료 전환을 요청드리는 방식으로 현재는 한 90% 정도가 그렇게 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세일즈적인 상황에 있어서 실제로 인바운드가 들어오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가 되시나요? 사실 그 약간 규모가 켜지는 에이전시나 이런 곳일수록 사실 클라이언트로부터 돈을 받는 이런 건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수도 늘어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어떤 규모의 고객들이 좀 찾아오시고 어떤 유형의 고객들이 찾아오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아직 저희도 정확히 어디를 타겟해야겠다 100% 정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현재 고객사분들 중에 뭐 말씀 주신 에이전시도 있고 도시가스 시공회사도 있고요. 인테리어 업체도 있고 사스사들도 있고 법무법인, 세무법인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유통업도 있고 되게 유형이 넓네요. 그래서 사실 거래를 통해 돈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은 다 쓸 수 있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딱 뾰족하게 어디를 타겟해서 집중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디를 뾰족하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고요. 아직 충분한 데이터 모수가 안 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페인 포인트를 너무 강하게 느끼는 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비슷한 정도로 페인 포인트를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딱 한쪽만 뾰족하게 가는 거는 현재는 100% 확정적으로 어디를 타겟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현재 아웃바운드로는 법무법인을 좀 많이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법무법인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구조가 자문 업무를 할 때 계약서를 안 쓰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특히 B2B에서는 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합의해서 자금 착수하고 이제 일하고 일 종료되면은 이제 입금 요청을 하는 프로세스다 보니까 특이하네요. 그것도 약간 광고 같은 느낌이네요. B2C에서는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관계가 있는 기업들과는 계약서까지 굳이 쓰지 않는다. 맞아요. 뭐 모든 법무법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생각보다 미수가 많이 쌓이는 회사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법무법인에서 좀 특이한 것이 소송이나 이런 자문에 대해서 네. 그 결과물에 대해 사실 소비자가 만족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소송이라는 게 변호사님이 열심히 해줘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법률 자문도 열심히 자문을 해주셔도 어떤 거시적인 이유 때문에 그 방향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소비자분들은 돈을 내기 싫어하시는 네. 그런 경향성이 좀 더 생기고 네. 그때도 이제 사실 변호사분들께서 너무 바쁘시니까 네.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할 여유가 많이 없으세요. 그렇죠. 1개월 또 넘어가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은 이게 장기 연체가 되고 사실 법무법인이다 보니까 뭐 압류걸고 가압류걸고 이런 걸 잘 하실 수 있지만 보통 거기까지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워낙 바쁘시고 네. 이미 현재 하고 있는 자문들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상태에서 네네네. 미수까지 관리할 여력이 없으시니까 아하. 그냥 모르겠고 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좀 페인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서 법무법인 고객사분들이 되게 만족하면서 쓰시고 있으셔서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타겟하기도 너무 쉬운 법무법인이 대부분 한 지역에 모여 있고 또 어떤 데이터 같은 게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컨택을 해서 제안들이 좀 다른 업종보다 수월한 면이 있어서 아웃바운드로는 그쪽을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일단 비즈니스 모델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은 네. 가격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 1인으로서는 저렴한데 당연히 팀 요금제를 많이 노리시는 형태로 사업을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이거를 이렇게 책정을 하시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건 어떤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도 그 요금제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긴 했는데 네. 그래서 현재 요금제는 다양한 사스들의 이제 레퍼런스를 참고로 만든 요금제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런칭 시점에는 요금제에 대한 고객 피드백을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 네, 네. 일단은 많은 비슷한 솔루션들의 요금제를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1인 요금제 같은 경우도 현재 1인 요금제로 쓰시는 디자인 에이전시나 이런 소규모 업체들도 있으시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사실 팀 요금제를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인 요금제 같은 경우는 기능은 거의 똑같은데 네. 시트가 하나만 존재하는 요금제고요. 팀 요금제 같은 경우는 2인 이상일 때 여러 계정을 만들고 활용하실 수 있는 요금제에서 차이가 있고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팀 요금제일 때는 슬랙 팀즈 통해서 연동을 해서 네. 고객과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슬랙으로 담당자들 멘션이 걸린 상태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점이 네. 좀 차이가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법무법인과 하나 지금 제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장기 연체권 같은 경우는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회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신용조회를 함으로써 이 실제 고객에다가 돈이 지금 없어서 못 낸다 아니면 잠수를 타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신용조회 같은 경우는 건건히 하면은 몇만 원이 나가거든요. 네. 근데 법무법인과 협업을 통해서 한 달에 10회 무료로 이제 장기 연체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별도로 추가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매일 사업자 등록증을 고객한테 꼭 받아야 되거든요. 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 네. 그게 되게 생각보다 많이 번거로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사업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랑 제휴를 맺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청구수 내에서 검색해서 사업자 데이터를 찾고 클릭하면은 해당 고객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네. 주소 등 데이터를 입력하고 바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자 정보조회 기능을 네. 최근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팀 요금제 안에 포함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굳이 내가 뭐 사업자 등록증 안 받아도 되고 번호 검색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일단 이 형태이고 사스 모델로 그냥 구독료를 받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9만 원이라는 가격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서는 그래 한번 하지 뭐 라는 그런 되게 합리적인 프라이싱으로 들리긴 해요. 네. 근데 반편으로는 B2B 사스가 이렇게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뭐 업셀링 계획이 있으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가격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우리는 이렇게 세일즈를 좀 더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 팀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직 저희가 런칭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당분간은 이 요금제로 좀 많은 고객을 모으는데 좀 더 포커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페이먼트라는 회사랑 협업을 해서 카드 결제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PG가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으로 결제하는 카드 수수료랑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PG보다 1%에서 2% 저렴한 카드가 결제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효성 FMS랑 협업을 해서 CMS도 저희 청구스에 담으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더 넣음으로써 기능으로 차별화를 둔 요금제를 또 좀 세분화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장의 크기는 얼마나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 청구 시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물론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장 자체에 대한 크기를 설명한다든가 우리가 뭐 투자자한테 나중에 말씀을 하신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정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전체 사업자 수는 엄청 많은데 그래서 계산했을 때 시장은 조 단위의 시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일단 엄청 크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시장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청구스와 또 되게 유사한 세금 계산서 청구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제가 알기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보통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단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청구스는 발급 자체가 아니라 미수 이후에 알림톡이라든가 이런 알림 매칭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미수에 시달리는 어떤 특별한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무, 세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냥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가 좀 미수가 좀 계속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느낌? 일단은 그거를 저희도 좀 찾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요. 기존의 고객사들을 분류를 하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누거든요. 한 곳은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거기는 오히려 미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들을 대상으로 매출이 나는 회사다 보니까 대학들은 돈을 안 주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누군가 혼자 계속 분산된 업무를 다른 툴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홈택스, 은행 사이트, 엑셀 이런 식으로 연결된 프로세스인데 계속 전환 코스트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쪽은 자동화 측면에서 이제 청구스를 도입을 했고 이제 업무 효율을 많이 개선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미수, 연체가 스트레스다. 현금 흐름이 좀 안 좋다. 이런 쪽이 있는데 보통은 대기업이나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들은 사실 미수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진 않아요. 거기는 이제 업무 효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좀 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아니면 개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분들이 미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 고객사의 유형을 보고 좀 셀링 포인트를 다르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좀 큰 회사들 대상으로 파는 회사들한테는 효율을 좀 개선하는 거에 포커싱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고 뭐 오토메이션 이렇게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개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들한테는 미수 얼마씩냐, 미수 지금 몇 건이냐 여기서 바로 그냥 페인 포인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효율 개선보다는 이쪽 미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전환이 잘 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하는 쪽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개인들 타겟으로 뭔가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들 그것도 사실 영역이 너무 넓어서 그 중에서 어디를 또 할지는 좀 더 계속 고객들을 만나면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 보면서 전반적으로 기능 구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오셨는데 뭐 이런 기능 구현에 있어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피봇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제가 분양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다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근데 막상 시장에 나왔을 때는 제 생각과 많이 다른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되게 저한테는 배움이 돼서 이번에는 기획 전에 미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많은 대표님들께 링크드인으로 DM을 다 보내서 한번 만나달라. 우리가 이 청구랑 미수 문제를 풀고 싶다. 기획 전에 사실은 거의 39분의 대표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또 기획 중간중간에도 계속 여쭤보면서 미팅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기획
부터 고객의 니즈를 좀 많이 반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개발자 세 분이 그 엘릭서라는 언어 맞아요, 엘릭서.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선구자처럼 네. 하시고 저희 진규님이라고 CTO님은 네. 엘릭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하셨거든요. 그만큼 개발적으로는 되게 잘해주셔서 네. 그래서 대표님들 이제 많이 만나면은 개발자님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특이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기획 개발 단계에서 큰 어려움은 사실 없었어요. 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면 팀 소개도 좀 해주세요. 팀 소개 여기 계시는데. 네. 네. 일단은 저랑 이제 제철 대표님은 네. 커리어리라는 플랫폼에서 처음 제가 DM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분양 네. 문제가 해결하고 싶다. 네. 그래서 처음 만남을 가졌고. 네, 그날 바로 이제 스타벅스 가서 만나서 네.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1년 뒤에 네. 이제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CTO님이랑 테크리드님, 진규님이랑 민섭님은 네. 제철님이랑 원래 한 7, 8년 정도 같이 이전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시다가 제철님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같이 하자고 제안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4명이서 처음부터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개발자 셋에 네. PO 1명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네,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은데 이런 구성 참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분이 마냥 개발자가 아니라 네. 비즈니스 감각도 있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고객 인터뷰 같은 거를 되게 같이 갔을 때도 네. 오히려 저보다 잘 해주시거든요. 고객과의 소통이나 세일즈 능력이나 기획 그리고 간단한 디자인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슈퍼맨들만 모았어. 그래서 그렇구나. 네, 되게 수월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슈퍼맨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은 솔직히 다른 스타트업의 인력 확보가 난제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는 특이한 팀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그 앞으로의 계획 또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청구스는 어떻게 더 발전할 예정인가요?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의 미션은 사업자들이 일한 가치를 지키게 해주는 것 네. 플러스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내는 네. 고객들이 네. 기꺼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희가 카드를 붙이고 고객이 나는 카드로 내고 싶은데 카드가 안 되면 내는 고객 입장에서 불편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카드를 붙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효성과 제휴를 맺고 CMS도 붙이는 거거든요. CMS 자동이체도 받는 사람이 편해지기도 하지만 내는 사람이 엄청 편해지는 거거든요. 네. 매달 자동으로. 말씀해주신 CMS는 어떤 약자의 CMS예요? 보통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커스터머 매니저먼트 시스템인데 누군가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CMS는 어떤 쪽의 CMS예요? 네. 자동이체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이군요. 네. 금융 쪽이군요. 맞아요. 네. 이제 요구르트나 신문 구독할 때 계좌에서 돈을 알아서 빼가잖아요. 보통은 세무법인들이 기장료를 CMS로 많이 하세요. 자동이체에 걸어놓고 매달 15만 원씩 이제 계좌에서 빼가는 CMS인데 근데 저희가 효성 CMS 연동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고객사분들이 CMS가 매출의 반 정도 나는 세무법인이나 IT 솔루션 중에도 매달 구독료를 CMS로 받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구스로 일부 받고 CMS로 일부 받으면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써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결합해서 청구스 내에서 CMS까지 관리를 해달라는 니즈가 많이 있기도 했고요. 많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CMS를 쓰지 않는 회사들도 CMS 통해서 우리 반복적으로 매달 발생하는 매출을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니즈가 있었어요. 왜냐면 고객들이 매번 입금하는 게 되게 번거로우니까 매달 15만 원씩 계좌로 입금하는 거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스 내에서 CMS까지 붙여가지고 모든 결제를 이 안에서 다 관리하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팀 내에서는 협업 방식이 좀 궁금해요. 협업을 어떻게 보통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4명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통 협업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저희는 좀 특이하게 베이스캠프라는 협업 툴을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공동대표님의 어떤 기업 관리 철학 같은 건데 슬랙 같은 협업 툴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집중할 시간을 확보를 해주지 않는 솔루션인
방식이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계속 알림이 뜨고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이제 세일즈를 하는 사람은 그게 업무에 크게 방해가 안 되지만 네. 개발자님들은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캠프를 쓰고 계속 서로 소통을 할 때 집중 시간을 좀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업 방식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괜찮요. 네. 괜찮죠. 뭐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각자 회사마다 다 다른 거고 네. 제가 경험했던 스타트업 몇 개들은 약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여쭤본 거고 슈퍼 개발자분들이 있는데 뭐 그냥 일 올리면 야 알아서 처리할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잘 하셔야겠죠. 이미 PM 능력도 굉장하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청구스 대표님, 장규님과 함께 즐겁게 팟캐스트도 찍어보고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일단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머리도 안 만지고 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사실 좀 긴장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너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네. 편하게 제가 가진 생각들 그리고 청구스의 앞으로 방향성 이런 거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구스라고 하는 제품 자체의 확장성이 정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포텐셜이 엄청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제품 한번 써보시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청구 미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팟캐스트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